예성강 동쪽 15km의 38선을 방어하기 위해 배치된 한순화 소령의 12연대 2대대는 예성강에서부터 5중대, 6중대, 7중대 순으로 배치하여 지역의 감제고지인 송악산과 그 주변 경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개성 전투는 방호산 소장의 북한군 육사단과 전성호 대령의 국군 12연대가 6월 25일 하루 동안 벌인 공방전입니다. 6월 25일 오전 4시 포성이 잠이 깬 2대 대장 한순화 소령은 작전장교 김자열 중위로부터 적이 포격과 함께 전방 중대 지역에 침공을 가해와 교전 상태에 있습니다. 라는 전화 보고를 받고 대대본부 지역에 있는 중대의 출동 준비를 갖추도록 지시한다. 오전 4시 30분에 대대 상황실로 이동해 전황을 파악한 후 각 중대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현 진지를 고수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연대장에게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오전 5시 30분 12연대장 전성호 대령이 2대 대본부에 들러 한순화 대대장에게 송악산 지역은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대대를 떠났는데 이때는 이미 전방 중대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북한군이 몰려드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침 당시 9km의 38선을 경비하고 있던 대대 좌일선 5중대는 1번 도로 서쪽의 228고지 전방에 1개 소대를 배치하고 경의본선 철로 양쪽에 1개 소대씩을 배치하여 남북으로 통하는 교통로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예성강 쪽으로 치우쳐 있을 뿐 아니라 지역 내의 주요 도로와 이어진 지점에 있던 5중대는 북한군 육사단 15연대 예하 1개 대대로부터 2개의 도로를 이용한 기습 공격을 받고 유린되어 유무선 통신이 모두 두절된 상태에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대대 중앙일선으로 송악산 능선 일대에 배치된 백원담 중위의 6중대는 오전 4시 북한군의 집중적인 포격을 받아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통신 두절과 안개로 인한 시계 제한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정면과 동쪽 측면에서 공격을 받은 중대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져들었으며 북한군 일부 병력은 중대본부까지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분산된 병력을 수습하던 중대장 백원담 중위가 백병전까지 버리다 북한군의 총탄에 쓰러지자 6중대는 더 버티지 못하고 분산되었습니다. 개성 북방 비둘기고지와 유행고지에 배치된 대대 5일선 7중대는 개성에서 10연리에 이르는 도로 좌우측에 병력을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중대장 김영선 중위는 6월 25일 오전 3시 비둘기고지의 소대로부터 북한군과 총격전이 벌어졌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달려갔습니다. 총격전은 끝났으나 소대장은 소대 정면에서 적을 발견하고 즉시 사격을 가했더니 그들이 응사함으로써 총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비둘기고지는 북한군과의 대치거리가 200m에 불과해 평소에도 마주치면 인사도 나누고 욕설이 오가기도 하는 곳이었습니다. 중대장이 계속 경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후 돌아서려고 할 때 몇 줄기의 섬광이 비치더니 북한군의 포탄이 고지 주변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의 포격은 소대 지역뿐 아니라 그 후방과 동쪽 1km 거리에 중대관측소 부근에도 집중되었습니다. 중대장 김영선 중위는 중대지휘를 위해 중대관측소로 이동했는데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북한군들이 중대관측소를 점령한 후 인공기를 꽂고 함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중대장은 본부 요원들에게 즉각 철수 준비를 지시하고 대대본부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대대작전관 전자열 중위는 지금 전 전선에 적이 침입하여 교전 중에 있으며 적의 일부가 개성 시내까지 침입하였으니 적을 지연시키면서 대대본부로 철수하라. 는 명령을 내립니다. 중대장 김영선 중위가 30명 정도의 병력을 이끌고 대대본부가 있는 자남산 근처에 도착한 시각인 오전 7시경에는 북한군들이 자남산으로 밀려들고 있었으므로 김영선 중위는 다시 남쪽으로 철수했습니다. 이 무렵 안성모 중위가 지휘하는 대원리의 7중대 1소대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정오 무렵까지 진지를 사수하고 있었으나 뒤늦게 적진 속에 고립되어 있음을 깨닫고 각계 행동으로 남쪽으로 탈출했습니다. 개성 북방 4km 지점
명륜동 삼거리에 헌병검문소가 있었습니다. 6월 25일 새벽 북한군 전차 3대가 남하하면서 검문소로 다가오고 있었는데 검문소의 초병은 아군 장갑차가 전방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여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두 전차가 통과한 다음 포탑 위로 상반신을 드러낸 전차병의 복장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찰나 마지막 3번째 전차가 갑자기 방향을 돌려 초병에게 사격을 가하면서 검문소로 돌진하여 건물을 깔아뭉갰습니다. 이때 검문소에서 자고 있던 헌병 여러 명이 전차에 깔려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전차들은 개성으로 침공한 북한군의 선두부대로 개성역에서 출발하는 기관차의 통행을 차단하기 위해 기동한 선발대였습니다. 6월 25일 아침 개성역은 열차를 타기 위해 몰려드는 피난민들로 인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피난민을 가득 태우고도 계속 밀려드는 피난민으로 인해 출발이 지체되던 서울행 열차에 갑자기 들이닥친 북한군 선발대가 기관총 사격을 가해 수많은 민간인들이 무참하게 사살되는 등 개성역과 개성시내는 피난민의 아우성과 부상자들의 처절한 절규로 인해 지옥과 같은 풍경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12연대의) 예비대인 일대대는 6월 24일 오후부터 장병들이 외출 외박을 나가 일부 잔류병력만이 막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25일 아침 개성 쪽에서 날아오는 포탄이 연대본부 지역에 산발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대대 본부에서 돌아온 연대장 전성호 대령은 본부 병력과 일대대 잔여 병력을 고남리로 출동시켜 개성으로부터의 북한군 공격에 대비했지만 북한군의 공격 기세로 보아 철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연대 참모들을 집합시켜 문산으로 철수할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이때 참모들이 군인 가족들을 빨리 남하시켜야 한다고 건의하자 연대장은 개성 시민을 피난시킬 아무런 대책이 없는 이 마당에 군인 가족이라고 무슨 특권으로 부족한 차량을 주겠느냐. 군인 가족도 다른 모든 시민과 마찬가지다. 라며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연대장 전성호 대령은 중국군 출신으로 대륙을 전전하면서 항일전을 계속한 독립투사였고 해방과 더불어 귀국한 다음 53세의 나이에 6.4.1기로 다시 군에 입대하여 소령으로 임관한 후 18연대 부연대장을 거쳐 12연대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대의 분산병력을 수습한 대대장 한수나 소령이 강릉동으로 이동하다가 고남리 부근에서 연대장 전성호 대령과 일대대장 신현홍 소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연대장은 지휘관들과 연대의 사후 대책을 논의한 후 개성시내에서 역습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한수나 소령이 우현중위의 일중대와 일부 수습된 병력으로 편성한 특공대를 지휘하여 개성시내의 남대문까지 약진한 시간은 오전 10시경이었습니다. 이 시각 북한군은 개성을 점령한 후 남진을 위해 대열을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특공대는 가까운 거리에서 일제 사격을 가해 북한군을 일시적으로 혼란 상태에 빠뜨리지만 곧 대오를 정비한 북한군으로부터 역습을 받고 중과부적으로 인해 후퇴하게 됩니다. 철수병력은 개성 남쪽의 중화국민학교에서 병력을 정비한 후 강릉동을 거쳐 오후 5시 영정포에 도착한 다음 어선을 이용해 오후 7시 김포반도 동북단으로 철수했습니다. 철수한 병력은 부대대장 전면식 대위와 작전장교 전자열 중위를 포함해 150명 정도였고 날이 저물었을 때 청단에서 철수한 3대대 부대대장 박광윤 대위와 11중대장 한보석 중위가 지휘하는 3대대 병력이 합류하여 총 6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수나 소령은 상황을 보고하고 지휘를 받기 위해 병력의 지휘를 전면식 대위에게 위임하고 전자열 중위와 함께 지프를 타고 연대본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산으로 이동했습니다. 6월 26일 오전 2시 봉일 천국민학교에 위치한 연대본부를 찾아갔으나 연대장 전성호 대령은 부상으로 후송되었고 일대대 일부 병력이 집결해 있었으므로 전자열 중위를 일대대 중대장 요원으로 남겨두고 오전 8시 파주에 있는 사단사령부를 찾아갔습니다. 1사단장 백선엽 대령으로부터 김포반도로 철수한 병력을 봉일천 본대로 합류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오전 11시 김포읍으로 돌아왔지만 이때는 이미 대대가 김포지구 전투사령부 장악하에 있었으므로 그 사령관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수나 소령은 집결한 병력 600명을 4개 중대로 편성하여
오후 2시 문수산을 중심으로 진지를 구축하고 북한군의 한강도하 저지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연대장 전성호 대령은 반격을 가했던 특공대가 철수하자 연대본부와 일대대 잔여 병력을 문산으로 이동시키고 군수주임 주여준 대위와 근무중대장 이봉길 대위에게 후송이 곤란한 일부 탄약을 폭파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연대 탄약고 요원들은 탄약을 폭파하고 차량으로 임진강철교를 건너 철수했습니다. 철수 도중 얼굴에 큰 부상을 입은 전성호 대령은 사단장의 명령에 의해 후송되었으며 이후 전성호 대령은 1950년 9월 14일 경북 영덕군에서 시행된 장사상륙작전에 전술고문으로 참전했다가 9월 15일 새벽 상륙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사했습니다. 개성에서 괴멸되었다고까지 일컬어지는 12연대는 대대, 중대 간 통신이 두절되고 병력은 뿔뿔이 흩어져 여러 방면으로 후퇴하였습니다. 북한군 6사단의 기습 공격을 받은 12연대는 지리멸렬한 상태가 되었고 38선과 지근거리에 있던 개성은 순식간에 점령당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북한군이 12연대의 중앙을 돌파하여 개성을 점령한 후 장담과 영정리까지 진출하는 바람에 연대는 동서로 양단되어 연백지구의 3대대는 백석포와 용매도에서 천신만고 끝에 구한 어선을 타고 강화도로 건너왔고 개성 지역의 2대대는 영정포에서 어선을 타고 도강하여 오후 7시에 김포에 상륙했습니다. 대대에서 멀리 떨어져 배치된 부대나 배를 구하지 못한 장병들은 낙오되어 희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대본부와 일대대만이 큰 희생 없이 문산으로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12연대는 여러 방면으로 분산되어 각각 후퇴했기 때문에 임진강 방어선에서 일부가 겨우 수습되었을 뿐 연대로서의 통합전투력은 완전히 상실되고 말았습니다.